자, 이번에는 지베렐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베렐린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은 발화를 촉진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눈여겨 보십시오. 아직 시험에 잘 등장하지는 않은 파트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씨가 물에 잠긴 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어떤 식물을 심었다고 했을 때 씨를 심고 물을 뿌리잖아요. 왜 그러지? 싹을 트게 하려고. 그게 바로 지베렐린이 나오게 하는 기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딱 잠기게 하면 배에서는 지베렐린을 분해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배젖이란 게 있고 여기에 이제 떡잎이 있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 배 부분에서 지베렐린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지베렐린이 이렇게 싹 나오게 되죠? 그럼 지베렐린이 가가지고 활성화를 막 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단백질 분해 요소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단백질들을 막 분해하는데 그 단백질들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을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단백질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알파 아밀레이즈라고 불리는 이러한 이제 효소들이죠. 이런 애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저장되어 있던 영양분들을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들 이용해가지고 당을 공급하고 자라게 되는 거지. 그죠? 줄기 뿌리 쪽으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베렐린의 효과죠. 그죠? 메커니즘 아시겠어요? 순서적인 것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에 이제 에틸렌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에틸렌을 슬쩍 보게 될 텐데, 자, 에틸렌은 자, 기체 상태로 작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적어 놓읍시다. 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 아미노산의 한 성분이죠. 메티오닌에서 유래됩니다. 만들죠. 그래서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변형시키는 효소들에 의해서 결국 만들어지는데 그게 기체 상태입니다. 그럼 식물에서 만들어져 있는 에틸렌이 주변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변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틸렌 효과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의 성숙. 이렇게 있었죠. 색깔이 변한다. 썩는 것도 에틸렌 효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상자 안에 사과가 들어있는데 그 사과 하나가 썩습니다. 그러면 에틸렌은 기체 상태 적용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퍼지고 주변에 있는 그 사과들에게 에틸렌의 성성을 더 촉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결국 다 썩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썩은 사과가 모든 거를 다 썩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온 것도 즉히 맞는 얘기. 자,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은 에틸렌의 또 다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삼중반응이라는 겁니다. 삼중반응. 삼중반응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식물이 옆으로 휘는 건데 사실 왜 휘느냐는 거죠. 장애물을 만나면 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옆으로 휘어서 자라고 장애물을 피했다면 다시 위로. 이런 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한 거죠. 에틸렌에서 정말 그런 게 일어날까? 그래서 에틸렌을 장애물이 없는데도 처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틸렌을 과하게 처리하면 처리할수 어떻게 돼요? 삼중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에틸렌 효과로 하나가 삼중반응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휘게 될 때에는 그 안에서의 신호전달 기작이 또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일단 우리가 스킵하고 찍는 정도를 알아놓읍시다. 자, 또 다른 효과. 자, 이번에는 잎이 떨어지는 것, 낙엽이 지는 것, 탄리 효과. 자, 여러분 이거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배웠잖아. 이거 뭐라고 부르지? 잎몸, 엽신.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잎자루, 엽병. 그죠? 이건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 엽병과 요 가지 사이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탈리층이라는 게 존재한다. 오케이? 탈리층. 그래서 이 탈리층이라고 하는 것은 옥신이 이 잎에서부터 나오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진 않습니다. 즉 탈리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데 옥신의 양이 줄면서 에틸렌이 나오게 되면
이 탈리층이 받달에 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낙엽된 거 보시면 잎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잎 병까지 다, 이렇게 옆병까지 다 떨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에틸렌은 탈리전 관련이 있다. 단, 누가 있으면 탈리가 안 일어난다고요? 옥신이 있으면 탈리가 안 일어난다. 이거는 딱 암기. 알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탈리는 에틸렌과 옥신 상대 농도의 변화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옥신이 있으면 탈리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옥신이 없으면 에틸렌이 있을 때 탈리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르몬들을 쭉 얘기했죠? 지금 시토키닌만 그림이 없는 것 같은데, 시토키닌은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는 거예요. 세포가 막 숫자 늘어난다. 그건 다 시토키닌이 작용해주는 거지. 자, 이번에는, 식물의 이제, 우리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장 주기의 판단, 광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광주기성,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빛을 갖다가 수용할 수는 있겠죠. 광수용체가 있습니다. 광수용체가 있죠. 그럼 빛은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지? 백색의 빛은 청색과 녹색과 적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400나노미터의 빛은 청색, 500나노미터 중반은 녹색, 700나노미터 가까운 쪽은 적색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빛 중에서 뭘 인지하느냐가 달라요. 수용체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적색 광수용체를 볼 겁니다. 적색 광수용체 중에 이름은 피토크롬. 피토크롬. 얘가 제일 잘 나오죠. 사실 거의 얘만 나옵니다. 청색 광수용체라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제아크산틴 이렇게 부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얘만 가지고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피토크롬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건지,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 피토크롬의 구조가 있죠? 뭐를 인지한다고요? 적색광. 그럼 적색이 됐든, 뭐 녹색이 됐든, 청색이 됐든, 낮에 있어요? 밤에 있어요? 빛은 당연히 낮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있는 빛을 인지할 수 있는 게, 또는 없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게 수용체들이죠. 그런데 자기가 인지하는 파트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많이 연구된 게 이 피토크롬이니까 피토크롬 가지고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피토크롬 보니까 광수용 활성화 부위, 빛이 있든지 또는 없든지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 인산화 활성 부위,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인산기를 붙이냐 떨어뜨리냐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백질 인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산화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단백질들, 효소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빛에 의한 반응을 사실은 촉발시켜야 되겠지.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두 가지 형태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단백질이 빛을 받으면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이름을 명명을 했는데 피토크롬의 적색광 흡수함으로 레드, PR. 그래서 PR이라는 형태는 합성이 되면 먼저 존재하는 형태예요. 합성하면 무조건 PR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저 형태가 제일 안정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적색광을 흡수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 PFR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자, PFR은 이름을 파레드라고 하는 것에서 지었습니다. 피토크롬의 파레드, 즉 근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다. 그럼 근적외선을 흡수하게 되면 다시 PR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피토크롬을 처음에 만들었다고요? 처음에 안 떴어요. 어떤 형태? PR. 거기에 제가 적색광 등을 비춥니다. 어떻게 돼요? PFR로. 제가 거기다 근적색을 비춥니다. 어떻게 돼요? PR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적색광이 있습니까? 근적색광이 있습니까? 둘 다 있습니까?
둘 다 있죠. 우리 빛의 구성을 봤을 때 뭐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뭐 X선, 뭐 저 감마선, 저 가시광선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빛이 있을 때 둘 다 있습니다. 그럼 낮에는 뭘로 존재할까요? 더 풍부한 광이 뭐냐 그걸 봐야 돼요. 적색광이 훨씬 풍부하거든요. 그럼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네, PFR 형태로 낮에 존재하는 거죠. 적색광이 훨씬 풍부하니까. 적색광이 10, 근적색광이 1 하면 10대 1의 비율로 PFR이 있을 겁니다. PFR이 10, PR이 1. 아시겠죠? 그럼 밤에는 뭘로 존재하죠? 여기 있죠? 암소에서는 천천히 안전의 형태를 찾아가는 거지. 이게 밤.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식물은 낮과 밤을 구분합니다. 일장 주기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낮에는 PFR이 존재하는 거야. 밤에는 PR이 존재하는 거야. 내가 낮인지 밤인지를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더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PFR과 PR은 놀랍게도 PFR이 근적색광에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근적색광이 비추게 되면 뭐예요? PFR이 PR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지으면서 붙여놨을 뿐 실제 식물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계에 적색광 빛이다 근적색광 빛이 있어요? 자연계에? 없거든. 식물 입장에서는 PR과 PFR을 가지고 낮과 밤을 구분했을 뿐인데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두 가지 형태가 적색광을 흡수하는 형태, 뭐예요? 근적용을 흡수하는 형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해 갖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피토크롬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에서 실험한다고 생각하십시다. 자, 우리가 식물의 이름을 지을 때 단일식물, 장일식물이라고 지었어요. 시험도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낮의 길이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신 이런 거 있듯이 만물을 만드는 것은 태양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꽃을 피우게 하는 것도 낮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겠어? 당연히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개화를 하는 애들 단일식물, 낮의 길이가 길 때 개화하는 애들 장일식물, 낮의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중일식물.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밤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못 바꾸죠. 처음에 지었으니까 또. 우리 캠벨교재에는 쓰여있지만. 그럼 단일식물 보실게요. 낮의 길이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밤의 길이가 짧은 게 중요합니다. 밤의 길이가 길면 개화를 할 수가 있어요. 밤의 길이가 짧으면 개화를 안 합니다. 낮의 길이가 짧은 것에 의해서 개화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 밤의 길이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저 섬광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충분한 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빛을 잠깐 비췄다. 섬광은 백색빛을 말할 겁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장일식물은 밤의 길이가 짧을 때 역시 개화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장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밤의 길이가 짧은 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요? 자, 퀴즈 하나 내볼까? 여기 이게 밤이죠? 암 상태. 제가 여기에다가 암 상태를 이렇게 짧게 넣어봤습니다. 어두운 상태를요? 개화해야 안 해요? 개화하죠. 짧은 게 중요한 거니까 뭐 짧잖아요. 양쪽 다. 개화하죠. 아시겠죠? 그리고 밤의 길이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장일식물, 단일식물 말을 구분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개화의 조건이 주어진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둘은 반대죠? 주기 똑같은 걸로 비교했을 때 요거 하고요. 요거 단일식물은 개화 안 하는데 얘는 개화해요. 두 번째 거 요 두 가지 똑같이 조건에서 얘는 개화를 단일식물은 했는데 얘는 안 하죠. 비교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되는 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광주기성은 꼭 개화하고만 관련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형태, 형성,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결정할 수도 있고 음주의 피 반응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런데 그럼 이런 현상이 정말 피토크롬에서 되는 거냐? 그것만 이제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린 증명한다고 이미 얘기하고 왔지만. 자, 이거죠. 자, 아까는 일장주기에서 밤의 상태의 중간에 섬광, 백색광을 비췄는데 이번에는 적색광, 레드광만을 비추거나 또는 적색광을 비춘 다음에 파레드 형태인 근적색광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피토크롬에서 정말 개화가 결정되는 거라면 백색광인 낮의 상태를 만들지 않아도 반응할 거니까. 실험의 취지 아시겠죠? 그죠? 낮의 길이를 인지하는 거긴 한데 정말 그것이 피토크롬이라는 적색광을 인지하는 근적색광을 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피토크롬이 되는 거라면 저 상태에서 개화가 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그랬지. 자, 보니까 밤의 길이가 짧아요. 밤의 길이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장일식물이라는 것은 개화를 하는데 단일식물이라는 것은 개화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밤의 길이가 길어지면 반대의 작용이 일어났죠. 자, 이번에는 적색광을 비췄습니다. 적색광은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백색광, 낮과 같은 겁니다. 그럼 밤의 길이가 짧아졌잖아. 밤의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제일 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백색광을 비춘 다음에 파레드를 비췄어요. 자, 이게 이제 실험의 요신데 파레드를 비추면 어떻게 되지? PR로 되죠. 식물은 PR을 뭐라고 인식하고 있지? 밤. 그럼 이거는 백색광 비춘 다음에 낮이 아니라 야 밤이야 라고 주입을 시킨 거죠. 그럼 뭐가 많아져요 갑자기? PR이 많아지죠. 이거 하면서 PR을 생성시켰단 말이야. 그렇죠? 밤에 이제 긴 줄을 착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일 식물은 개화하고 단일식물은 개화하지 않는다. 결국 빛을 줄 때 제일 마지막에 비춘 빛이 뭐냐야. 파레드냐 레드냐. 그에 따라서 밤이냐 낮이냐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사항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뭘 비추고 있는지, 식물이 낮은지 밤인지를 판단하는지, 그거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개화, 형태, 또는 다른 것들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밤에 어떤 주기가 짧을 때 식물이 생장을 한다. 그건 조건이잖아요. 그죠? 밤의 길이가 길 때 생장하지 않는다. 휴면한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게 맞춰가지고 저 표를 적용해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시죠? 자, 그럼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끝났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그렇게 잘 등장할 일은 별로 없는데 살짝 이제 그 의미만 좀 보고 갈게요. 단일식물이에요. 밤의 길이가 길어요. 개화했죠. 그죠? 단일식물 개화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뭐가 축적되어서 지금 개화를 한 거예요? 밤의 길이가 길어. 뭐가 축적돼서 개화한 거지? PR이 사실 축적되면서 개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밤의 길이가 길다, PR이 축적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PR이 축적되었어. 자, 근데 이번에 단일식물에 접목된 장일식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밤의 길이가 어때요? 길어, 똑같이. 그럼 뭐가 축적되죠? PR이 축적돼. 자, 오른쪽에 있는 거 보게 되면 똑같은 주기야. 뭐가 축적돼? PR이 축적돼. 다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장일식물은 개화하지 않아요. 얘는 PR의 축적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오히려 PR이 적어야 개화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PFR이 많아야 돼요. 근데 얘 접목한 걸 보세요. 얘 왜 갑자기 꽃이 피우지? 미쳤나? 접목하니까 저렇게 됐어. 접목을 했더니. 접목이라는 게 뭐예요? 좀 징그럽지만 짜는 거를 다시 붙이면 접목이잖아요. 그죠? 결국 PR이라고 하는 피토크롬이 직접적인 관여라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잎이나 이런 거 존재하는 애들인데 아까 신호전달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인산화시키는 부위가 있다며.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호르몬을 분비시켰을 거야.
그것이 개화가 일어나는 실제로 꽃을 맺는 곳 쪽에 가가지고요. 예? 그 기간에 개화를 유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PR은 일장 주기만을 판단하는데 그때 PR이 많아지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개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실제로 꽃을 피우는 것은 개화 호르몬이 가가지고 유도시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단일식물에서는 PR이 축적이 일어났을 때 개화 호르몬이 일단 만들어져요. 누구에게서? 단일식물에게서. 그게 세간을 따서 퍼지거든요. 개화 호르몬이 있으면 일단 개화하는 거니까 장내식물도 개화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야, PR이 분명히 빛을 인지하는 수용체는 맞는데 실제로 반응을 일으키는 따로들 있구나. 여기서 개화니까 이거는 뭐예요? 개화 유도 호르몬이라는 게 존재하구나 라는 거를 확인한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광시홍체라는 것들과 실제로 반응하는 것들은 약간 다를 수 있다. 이것도 머릿속에 응?